네, 한 달 새 50% 이상 급등한 건설주 올라탈까라고 해주셨는데 건설주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해서 엄청 올라갔긴 했거든요. 네네. 지금도 다시 한번 올라타도 될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건설주가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 부동산 시장도 좀 부진을 했었고,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기를 겪으면서 사실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건설주가 부각을 받긴 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이 침체기가 좀 길어지면서 건설주들도 최근에 좀 낙폭이 큰 테마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좀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정치 테마주가 핫한데 정부에서도 지금 도시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와주면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금 주가가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좀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는 구간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우리가 이런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리스크가 좀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휴전 얘기가 좀 나왔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더 지금 휴전 협상에 본격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충분히 건설주도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상승 탄력을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부분은 이제 또 MOU 체결 지금 한국과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철도와 관련해서 지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좀 오늘 장을 좀 철도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많은 부각을 받아 났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원팀 코리아를 형성을 해가지고 또 지난번에 또 이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재건 테마가 수혜를 받고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재건 테마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저는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함께 지금 협력적인 관계를 좀 맺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건 테마 같은 경우 그리고 건설주, 건설기계 관련한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계속해서 좀 수주와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 그리고 이렇게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간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테마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설주를 둘러싼 좀 업황에 대한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부분은 이 인력난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조선 테마도 그렇고 이렇게 건설 테마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인력난이 이런 업황이 좀 개선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로 좀 작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이렇게 인력난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 테마라든지 이런 건설 테마 같은 부분이 최근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인력난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앞으로도 내년에 더욱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오늘도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걸림돌로 작용됐던 이런 인력난 충분히 외국 인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이런 업황들도 다시 한 번 더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인력이 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이런 도시정비 사업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같은 부분도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이런 소식들이 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련해서도 뭐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좀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좀 끌고 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건설주가 최근에 뭐 올해 한 4월쯤에 좀 큰 이슈가 있었죠. 이런 우리가 철근을 좀 누락을 했다 이런 네, 말들이 맞아요. 나와주면서 이게 순살 아파트냐 뭐 이런 말들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꽤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천건단 이 지하주차장 사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올해 4월쯤에 좀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그것과 함께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부동산 이런 경기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좀 바라봤을 때 경기 시장 같은 이런 주택 경기 시장 같은 부분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걸 볼 때 그래도 건설기계 업황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워낙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가 바닥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안정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지금 등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산타랠리 기대감을 앞두고 저는 연말까지 우리 시장 지수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그려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주 같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테마를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아직까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금리가 좀 지속되고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설주 같은 경우는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비중을 확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도 지금 경기 부동산 시장 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걸 볼 때 지금 시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건설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건설주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건설주 중에서도 좀 원픽으로 좀 뽑고 있는 지금 건설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이런 플랜트 그리고 송변전 관련해서 좀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재건 테마가 움직였을 때 현대건설을 좀 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부분은 지금 34,000원대 라인에서 38,000원대 라인에서 좀 이 구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38,000원대 구간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에 38,000원대 라인에서 좀 저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부각을 받았을 때 전 충분히 38,000원대 라인 돌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노려본다면 42,000원대 라인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주는 바로 이 GS건설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주가가 좀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바닥을 다져나가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살아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좀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철근 아파트 누락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꽤 많이 빠지고 이제야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추세를 돌려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의 추세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GS건설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과 함께 건설사 중에서도 저는 그래도 주가의 좀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GS건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4월 인천 검단 공동주택 건설 공사 중에 발생한 붕괴 사고 관련해가지고 네네. 8개월 영업 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수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이 얘기는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오늘 관련주로서 가지고 왔지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잠재적인 리스크로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설주 중에서도 GS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대건설과 같이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실적 같은 부분도 그래도 현대건설과 함께 꽤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도 존재하겠지만 건설 업황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래도 앞으로는 주가의 흐름 물론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 업황이 개선될 경우 GS건설도 충분히 좀 주가의 오름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오늘 공시도 나왔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지금 반토막 이상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우리가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4월에 또 악재가 떴었죠. 이 철근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건설 업황이 좀 살아나면서 주가가 좀 숨을 돌리나 이제 추세를 좀 돌리나 했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좀 악재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을 때 매출 같은 부분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S건설 같은 부분은 그래도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좀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GS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관련주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건설 업황이 살아났을 때 건설 관련주들은 그래도 주가의 흐름이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중에서 GS건설 같은 부분에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정말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부동산 쪽이에요. 네네. 이제 부동산 PF 위기가 이제 연말에 곧 온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 건설주도 안 좋아지는 게 좀 당연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PF 위기가 좀 남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좀 미달을 하는 사태들이 꽤 최근에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건설업을 바라봤을 때 좀 우리가 잠재적인 리스크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동산 PF 위기 그리고 이런 청약과 관련한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셨듯이 이런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이런 우려감들이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GS건설 잠재적인 리스크 있는 부분도 꼭 참고로 하시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격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한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국내 건설주가 정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또한 철도 원팀 코리아가 우리 우크라이나 철도 공사와 철도 재건 사업을 위한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철도 관련주가 흐름 좋았는데요. 앞으로 재건 그리고 건설주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건설주 다른 이야기 더욱더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아래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링크 드는데요. 링크 터치해 주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